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1년 반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결혼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고 아직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때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는 시댁 사람들과 무조건 지내시고 편 만드는 남편 때문에 다 정리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신혼집은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그것도 대출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에 저는 집은 신경 안 쓰고 혼수를 뭘로 해가야 하나 그것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 임박했을 때 자기가 봐둔 집이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길래 따라갔더니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결혼 승낙 받으려고 찾아갔던 시댁 가는 길이랑 똑같아도 너무 똑같았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시댁에서 사거리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였고 저는 그제서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신혼집 구하는데 남편 돈은 3천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시부모가 대줬다 하더라고요. 2억 가까운 돈을 시부모가 내주는 대신에 처음부터 신혼집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와 남편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얼마 모아놨는지 확인도 안 한 제가 미친 사람이었고 신혼집은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제가 멍청한 년입니다. 남편 나이가 올해 31살이고 제가 28이에요. 27살 나이에 결혼한다는데 남자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시댁과 너무 딱 붙어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계약하기 직전이었고 이제 와서 제가 싫다고 반대하고 나설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어머님 댁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고 당시에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미 엄마가 여기로 해야겠다고 결정하셨어. 너가 이 집이 싫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집 구할 돈을 안 대주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싫다고 하겠습니까? 남자친구는 가진 돈이 3천만 원 뿐이라고 하지 저희 부모님에게 억대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에 대출 받으면 갚을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 나만 꾹 참으면 30평대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신혼집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뭐 아무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시부모님이 자주 집으로 찾아오실 것 같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래저래 마주치는 일이 늘어나겠지만 2억이나 도와주시는데 그 정도는 내가 참고 감내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너희 시부모가 큰돈을 쓰셨는데 분명 본전 생각나서 자주 집에 찾아올 거라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조금 참고 살다가 2년 전세 계약 끝날 때 핑계를 하나 만들어서 멀리 이사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만 참고 버티면 우리 부부 앞으로 집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처음부터 만만치 않더라고요. 걸어서 10분 거리다 보니 제가 퇴근할 때쯤 되면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오늘은 꽃게탕이 먹고 싶구나. 뭐가 드시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장바다가 저녁 준비를 하고 7시쯤 시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있는 일이었지만 어느 날에는 조금 멀리 사는 시누이네 부부가 껴서 시끌벅적해지는 날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로 이어지는 날도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퇴근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저녁 밥상 차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었지만 오직 이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니에요. 2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공짜로 얻을 생각 전혀 없었고 제가 결혼 전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이 좀 빠른 편이라 음식 만드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집 걱정을 덜었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어느 정도 보람도 느껴졌으니까요. 사실 제가 한때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일 정도로 진지하게 학원까지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예전부터 친구들을 왕창 불러다가 맛있는 걸 잔뜩 해서 먹일 정도로 손이 큰 편이고 음식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먹고 싶다는 음식 다 만들어가며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해주는 밥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뻔뻔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 다음 주엔 네 신우 생일이잖니. 저번에 갈비찜 맛있더라. 그것 좀 하고 걔네 남편이 전복을 좋아한대. 전복 버터구이랑 내장으로는 전복죽 좀 끓여놔.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저것 먹을 만한 것 좀 알아서 만들고 주말엔 너희 집에서 생일 파티 하자. 제가 무슨 출장 요리사도 아니고 시댁 집안 식구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행사 때마다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갖고 그 준비는 전적으로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그때마다 어차피 한 가족인데 누가 음식 준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이제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밥상을 누가 차리던 그게 뭐가 중요하고 식구들 생일상이니 제가 대신 차려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 5월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미역국조차 끓여줄 생각 없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선물을 받긴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문자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자기들 생일 때는 갈비찜부터 성게알 미역국까지 먹고 싶은 건 죄다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니 정작 제 생일 때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같이 치킨 시켜 먹고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주말에는 챙겨줄라나 하고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LA 갈비 먹고 싶다고 저보고 갈비 좀 재워놓으라 해서 제가 일하고 제가 밥상 차렸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부터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전까지는 퇴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식구들 먹고 싶다는 거 차려 먹인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장바다가 해달라는 거 다 만들어줬었는데 생일날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아무것도 직접 해서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모가 뭐 먹고 싶다 하더라도 퇴근길에 식당 들러서 포장해 오거나 배달 음식 차려서 내주고 말았어요. 저희 시모가 음식 솜씨는 젬병인데 입은 고급이라 아무리 음식 잘하는 집에서 포장해 오고 저희 집에 있는 그릇에 옮겨서 내어주더라도 한 입 먹어보면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이거 너가 직접 만든 거니? 밖에서 사온 거 같은데. 제가 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사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밥상이 성의가 있네 없네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다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 제가 포장해온 음식으로 밥상 차렸다가 저런 소리를 눈앞에서 들은 뒤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먹고 싶단 음식 다 만들어주고 노력했는데 딱 한 번 퇴근하고 만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포장해온 음식으로 데워서 상을 차렸더니 내가 이딴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맹물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사람 없는데 이 인간들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해달라는 음식 해주면서 밥상을 차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한 입 먹고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나는 밖에서 파는 음식은 조미료 때문에 안 먹는 거 몰라? 진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며 울음장을 놨고 남편이란 놈은 옆에서 제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일하고 와서 바쁘더라도 밥상에 성의가 너무 없다며 오히려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예 이 인간들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뒤로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귀찮으면 퇴근 시간 다 되어서 갑자기 야근한다 거짓말하고 저 혼자 밖에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천천히 집에 들어갔어요. 가끔 집에서 해주는 날에는 여전히 포장된 음식 사다가 데워주거나 요즘 마트 가면 밀키트가 진짜 간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데워서 위에 고명 조금 올려놓고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면 그렇게 미식가인 척하는 시어머니도 너가 누굴 닮아서 손맛이 이렇게 좋냐면서 냄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싹싹 긁어드십니다. 누굴 닮아서 손맛이 좋긴요? 대기업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손맛이 좋게 느껴지시겠죠? 아무튼 시부모 밥상 차려주는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도 자주 늘어났고 더 이상 내가 호구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제가 직접 밥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된 그날도 늦잠 자고 일어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으로 뭘 해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점심에 들깨칼국수가 먹고 싶다면서 1시쯤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나가서 칼국수집 가서 사오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칼국수니까 별로 만드는데 어려울 건 없겠다 싶어서 집 앞 마트로 달려가 칼국수 면만 빠르게 사왔습니다. 육수 대충 내고 집에 들깨나 다른 재료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알배기 배추 하나 꺼내서 칼국수랑 같이 곁들여 먹을 겉절이도 맛깔나게 무쳐서 준비했어요. 1시에 시부모님이 집에 오셨고 저는 준비한 들깨 칼국수와 겉절이로 점심상을 차렸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실수라도 했나. 인터넷에 올라온 레시피대로 제대로 된 들깨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그러자 한참 식탁을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고작 이게 전부다냐? 이게 다 차린 거 맞아? 라고 물으셨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벙쪄있다가 맞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칼국수 드시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준비했고 겉절이도 방금 무쳤어요. 같이 드셔보세요. 입에 맞으실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구기면서 어떻게 너는 칼국수 먹고 싶다 했더니 정말 딱 칼국수 하나만 준비할 수 있냐면서 이따위로 할 거라면 앞으로 밥하겠다 하질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칼국수 먹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아침에 마트까지 갔다 와서 준비한 밥상인데 대체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칼국수집도 한 번 안 가봤니? 보통 칼국수만 먹는 게 아니라 파전이나 떡갈비라도 한 장 내오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만두라도 쪄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식당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메인 음식만 딸랑 해놓고 사이드 메뉴가 없다고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겉절이 그릇을 툭툭 치면서 지금 이딴 김치 쪼가리 하나 해놓고 밥상 차렸다고 하는 거냐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마 최근 들어서 제가 차린 밥상이 죄다 사온 음식이고 성의가 없다고 느껴졌는지 작정을 하고 트집을 잡으러 오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할 말이 있었고 그게 쉬워 보여도 육수 맛있게 내고 면은 따로 삶아서 육수랑 합치고 겉절이 무치고 했더니 1시간은 그냥 날아간 상황이거든요. 기껏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정성 들여 만들어놨더니 파전은 무슨 놈의 파전입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 혼자 음식 준비하는데 사이드 메뉴까지 연구해서 만들었어야 할 상황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눈물까지 핑 돌았는데 어렵게 입을 열어서 어머님이 칼국수 드시고 싶다 하셔서 육수도 직접 볶고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다고 대답을 하자마자 남편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면서 저보고 어떻게 시부모 밥상에 고기 한 점 없을 수가 있냐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가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푸대접하면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시부모 무시하는 짓이고 남편까지 같이 무시하는 거야. 일단 김치 쪼가리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식사하자고 불렀냐? 그 말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내가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저 공짜로 신모살이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올해 들어서 친정부모님한테는 식사 대접 한 번 해준 적 없는 놈이 입만 살아서 자기 아내가 만든 음식을 하찮은 음식 취급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티고 살 이유가 모두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남편이나 시모가 김치 쪼가리라고 말하는 겉절이도 진짜 비법 양념으로 맛있게 무쳤는데 토요일 점심에 뜨끈한 칼국수와 맛있는 겉절이 하나면 한 그릇 뚝딱 하는 거지. 무슨 임금님 수라상을 기대하고 오셨던 걸까요? 제가 혼자서 얼굴 빨갛게 달아오르고 씩씩대면서 분노를 삭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완전 걸작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2억이나 받았으면 돈값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너가 염치가 있으면 시부모 밥상을 이따위로 차리면 안 되는 거지. 그 말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절이 접시를 들어 남편 얼굴에 비벼버렸어요. 아따고 너 미쳤어? 남편이 말한 그 돈을 제 주머니로 받았으면 저딴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지만 신혼집 전세금 대준 걸로 대체 언제까지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이대로 계속 남편이랑 살다가 나중에 집 살 때 시댁 도움을 또 받게 된다면 그때는 삼시세끼를 1년 내내 차려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돈 욕심도 좀 났던 게 사실이고 사람이 염치가 있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그만큼 보답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 돈을 저 때문에 내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장가가서 좋은 집에 잘 살게 해주려고 보태주신 건데 왜 아들이 아니라 제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최근 들어 더 이상 돈에 미련도 없고 결혼 생활도 다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이 면전에서 저딴 소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버리고 말았던 거죠.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빨간 겉절이 양념을 뒤집어 쓴 남편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어디서 이런 막되먹은 기집애가 며느리로 들어왔냐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인지 더 이상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이 누니며 얼굴에 고춧가루 때문에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저는 제 겉옷과 지갑만 챙겨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친정부모님한테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더 이상 식모노릇 못하겠으니 이혼하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그 집안에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았다면서 차라리 늦기 전에 잘됐다 하셨어요. 제 나이 이제 28이니까 다시 출발하기에도 늦지 않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다 정리하고 끝내라고 하셨죠. 그날 당장은 남편에게 연락이 오질 않았지만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 저희 친정집으로 남편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어디서 본 건 있었는지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선영이 데려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빠가 그딴 대접받게 하려고 내 딸 결혼시킨 거 아니니까 당장 꺼지라면서 쫓아내셨어요. 자기 딴에는 멋지게 이야기하고 저 데려다가 시부모한테 사과시킬 생각이었나 본데 현관문 너머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니까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진짜 이혼하는 거냐고 잠깐 집 앞으로 나와서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길래 나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랑 같고 너랑 너네 부모와는 아무런 할 이야기 없으니 그냥 끝내자고 했죠.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에게 매일 전화가 오고 있고 시어머니에게서 2번, 시아버지에게 1번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모두 받지 않았고 그냥 이혼 절차 시작하려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길게 질질 끌던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저 인간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남편과 다시는 한 집에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지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 진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들 불러다가 밥 해주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잔뜩 만들어서 대접하면 내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시댁 식구들한테 내 음식 솜씨 보여줄 수 있어서 보람도 있고 기분 좋았었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주기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 생일날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맹물 미역국이라도 좋으니 시댁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저를 챙겨줬었다면 제가 이 정도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잘 먹었다 고맙다. 너가 해준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이런 칭찬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당연하게 먹고 싶은 거 해달라 하고 식당처럼 안 해준다고 징징거리니까 없던 정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식당에서도 그딴 식으로 굴면 진상 취급받고 입장금지 당할걸요? 이혼에 대한 후회는 정말 하나도 없고 늦기 전에 빨리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28이고 저 인간들한테 낭비하고 살기엔 제 요리 실력이 너무 아깝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